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그 고민 저희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 테마들이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죠? 최근에 이제 잭슨 미팅에 대해서 좀 안도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험 회피 현상이 좀 강했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위험 선호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단서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이제 상무장관 같은 경우가 방중을 이제 한거면서 이제 기술주들도 반등하는 좀 양상들을 보여주었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엔비디아 고실적이라든지 좋은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하루밖에 가지 못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술주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겠죠. 반도체 관련주들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티가 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강했던 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별로 못 올랐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수급 강도가 약해서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강도라는 것이 강하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다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다기보다는 단발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들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구조적인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개별적인 내용들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의미가 있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AI나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한 4조 4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업종을 좀 살펴보자면은 정보 보안, 양자 컴퓨터, 출산 장려, 엔터 이런 테마들로 조금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정부에서 예산안이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년에 정책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업종들, 그중에서 테마들이 지금 눈에 두드러지게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만한 테마들이 보통 짧게는 하루 이틀, 길다고 해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 테마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정책 테마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체크해보면 좋겠다라고 첨언을 전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비텍 먼저 보겠습니다. 방사선 측정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0%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5,53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펙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와 에이펙트 간의 매각 협상이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9%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3,36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포마크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전문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주가는 6% 넘게 빠지면서 11,24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비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3% 넘게 빠지는 하락률을 기록 중인데요. 1,005원, 1,004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관광개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 중에 하나입니다.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6,76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을 먼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우리나라 단체 관광 허용 이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처음으로 입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장에서는 강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면 될까요? 네, 우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이고요. 전일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공시 내용이 조금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운용자금 확보 목적으로 이제 그 4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 그 신탁을 통해서도 한 160억 정도 이제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합치면 한 200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주가를 비교했을 때 채권 가격이 낮다라고 하면 전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 전환사채로 투자했던 이제 자금들이 이탈을 하면서 수급 이탈이 된다, 이런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기에는 전환 가격 자체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지금 16,131원 나오거든요. 지금 가격이 16,740원이니까 지금하고 대략적으로 한 600원 정도 차이 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 전환가액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요. 기간이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기간 사이에 최소한 주가가 16,131원보다 더 위쪽에 있을 때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한 6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 전환을 할 만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오히려 전환사채로 들어왔던 자금 자체는 오히려 지금보다 1년 뒤에 주가를 조금 더 위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이 내용이 오늘 주가를 내렸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악재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회사가 이제 이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수혜를 보게 된 것은 결국에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 재개가 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이제 수요들, 중국의 여행객 수요들이 많이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결국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시장에서 안 그럼 여행 관련주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중국인이 개별 여행은 그동안 왔었습니다. 단체 관광이 이번에 풀렸다는 거고요. 개별 여행에다가 단체 관광까지 개별 여행만 하더라도 이미 코로나 이전 한환령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대략 60%까지는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단체 관광이 포함이 됨으로써 코로나 이전 국면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많은 이제 손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단체 관광으로 외국에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 단체 관광에 관해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이냐, 흐름이 빨리 끊길 것이냐라는 걱정이, 우려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까지는 이런 이제 흐름들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 따른 이제 부담은 조금 덜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역인데다가 여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이 이제 제주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관광이 무비자 입국으로 할 경우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오늘 뭐 장중에 7%까지 빠졌다가 지금 대략 마이너스 한 4%까지 어느 정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중국인 단체 관광 이슈도 있지만 전환 사채 이슈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격은 16,740원, 75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아시다시피 단체 관광 재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시세가 본격적으로 분출했고 중간에 이제 중국 경제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잠시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뭐 단기에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오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가가 아니라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를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들어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진입 매수가 같은 경우에 13,500원인데요. 이 13,5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21선 도달하는 가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이제 8월 10일 부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했을 때 가격 부근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이 가격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11,5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1,500원이라는 가격은 차트상으로 했을 때 이동평균선 61선, 121선이 겹쳐지고 있는 그 중간 부분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결국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가격 정도에서 손절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500원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고가로 치면은 17,550원까지 어제 올라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물이라는 게 쌓이게 되고요. 그 매물이 쌓여 있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16,5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6,500원에서 목표가에서 정리하신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21선에 도달하는 13,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61선과 121선이 겹쳐지는 11,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는 1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오르비텍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소식이 전해진 상황 때문에 좀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방사선 측정 관련 제품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의 주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오르비텍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방사능 측정과 관련된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방사선 관리라든지 뭐 원전 기기나 구조물의 검사를 하는 용역을 이제 주로 맡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서전기전, 서전기전 그다음에 오르비텍 뭐 이런 종목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양상이 있다는 것 정도는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요, 천일염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었었고, 실제로 이제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뭐 부정적인 이벤트라도 이벤트니까요. 이벤트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방사선 측정에 대한 제품을 예전에 만들었던 양산형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이 SMR 관련해서 원전 수주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SMR 관련 이렇게 여러 파트의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엮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세를 좀 크게 받았다.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받았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오르비텍 같은 아니면 원전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놓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지지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저희 모두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 관련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 이 종목들의 원전 관련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약점 같은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현대건설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알 수 있었었고 정책적으로 아직까지도 친환경으로서도 이제 원전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원전 관련주 오르비텍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르비텍에 대한 관련 소식 전해주시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5,5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5,500원이면은 어제 상승폭은 어느 정도 다 반납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라는 거는 가격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다 정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4,980원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약간 애매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4,980원이라는 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냐면 지금 최근이죠. 8월 후반에 들어가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의 상단 부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고 조정을 받고 어제 다시 한 번 더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4,980원 정도가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격까지 실제로도 이 가격대가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매물을 지지선 삼아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는 4,380원 잡았는데요. 이 4,380원이라는 가격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121선이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결국은 121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인데 만약에 121선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그 밑으로 최저가인 3,730원이 남기는 했지만 이 121선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다시 그 위쪽까지 반등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제법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손절가는 짧게 잡았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900원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5,900원이라는 가격은 어제 있었던 최고가가 6,190원이기 때문에 어제 고가 대비했을 때 다소 낮은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상승하는 과정에서 최고가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물려있던 매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최고가에서 매수했던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시 본전에서 나오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매도세가 조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매도세가 충분히 나오기 직전의 가격인 5,900원을 신규 진입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오르비텍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4,98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4,38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제 최고가 부근인 5,9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투비소프트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대체로 이제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 증자도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될까요? 네, 우선 투비소프트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UI 등을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유상증자랑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약간 다른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를 저희가 표현할 때는 저희가 구주주에게 하는 유상증자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에게 투자자, 주주들에게 이제 유상증자를 시작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데는 유리하겠지만은 유상증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는 단점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결국 이제 원치 않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은 삼자, 그러니까 제3자 한 명을 찍어서 주는 개념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 아까 전환사채 롯데 관광개발 얘기했었는데 전환사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상증자를 하긴 하지만은 특정 이제 인 아니면 특정 법인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았을 때 베이직게이트라는 회사가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이 되는데 최대 주주로 변경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를 교체하는 이제 작업까지도 같이 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운영자금 확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운영자금 목적 확보라는 거는 회사가 현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좀 더 필요하구나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조금 유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고 사명 변경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회사 2D CNS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DX2B로 사명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2B 소프트 자체를 바꾼 건 아니고 자회사를 바꿨다라고 좀 설명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사명을 바꾸면서 앞으로 이제 새롭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른 분야 아니면 혹은 이제 기존에 하는 분야들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전망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사명이 바뀐 자회사긴 하지만 사명이 바뀐다든지 최대 주주가 바뀐다든지 하면 이와 관련해서 주주총회에서 또 새로운 이제 모멘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해볼 모멘텀들도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투비소프트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을 드릴 건데요. 버티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주가가 이미 충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신규로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1,002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1,000원 아래쪽으로 1,000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보유자, 만약에 지금 현재 투비소프트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손절가를 800원 드릴 건데요. 800원 드리는 이유는 지난 7월 10일에 있었던 최저가가 804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최저가보다도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재상승할 때까지 시차가 제법 걸릴 것이고요. 또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 이탈하는 가격을 이제 손절가로 잡았습니다. 기보유자 목표가는 1,200원입니다. 1,200원이라는 가격은 지난 6월 15일 그리고 4월 중순에 있었던 고가 가격 부근입니다. 1,200원부터 1,240원 사이에 매물이 가장 많이 최근에는 쌓여 있거든요. 아마 이 매물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앞선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 혹은 이제 본전에서 탈출하는 물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제 목표가로 정했습니다. 투비소프트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은 주셨지만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가지고 계신 분들 손절을 하신다면 7월 10일 최저가 부근인 8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지난 고가 부근인 1,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주간까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이에요. TFE가 지금 고가 기준으로 목표가에 벌써 도달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리뷰부터 부탁드릴게요. TFE가 이제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이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약간 이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좀 말씀드렸었고 그 목요일에 장중 상한가 제가 기억을 맞다라면 상한가까지 갔었다가 이제 다음 날 이제 좀 눌렸습니다만 다시 또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현재 분위기로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이제 삼성향 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TFE 목표가에 도달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1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SP 시스템스는 2%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지금 8월 한 달 좀 조정이 나왔어요. 뭐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로봇주뿐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8월 달 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나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요?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로봇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1,000원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한 16,000원, 17,000원대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로봇주 전반을 좀 바라보면 좋겠는데 추가 상승 요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로봇주들은 아직은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AI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마음 AI인가요? 관련된 기업이 오늘 또 강세를 좀 띄고 있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는데 일단 그 네이버 이슈가 별로 그렇게 시원찮은 반응이었지만 어쨌든 뭐 삼성 SDS든 뭐 KT, SK텔레콤, 뭐 카카오 등등이 지금 비슷한 서비스를 좀 출시를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AI 쪽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로봇주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 기업들이 자동화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투자 얘기가 좀 나와준다라면 특히 이제 삼성 쪽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관련된 기업들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대기업들이 좀 뛰어든다면 더 기대감을 가져가 볼만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도 14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장은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가 빨간불을 켜고 있었는데 종가 베팅할 종목도 공개해 드려야겠죠. 키워드 힌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사이익이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사실 뭐 반사이익하면 여러 가지가 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근데 지금 이제 반사이익은 저는 조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가져가면 좋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반일 노선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반대급부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기업을 오늘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일 감정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일까요? 네, 뭐 중국 소비주, 전 중국 소비주, 이제 유통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쪽 섹터의 흐름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셨나요? 뭐 매우 안 좋죠. 처참하죠. 처참해서 가지고 오셨나요? 구조해 보시려고. 처참했는데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경기는 좋죠. 뭐 지금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를 보면 5% 경제 성장률 또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가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유통주들 계속해서 주가가 좀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중국 관광객이 좀 들어온다라면 뭐 좀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고 그와 관련돼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사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많이 거세진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제 반사 이익이라고 주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 사례도 지금 있었잖아요. 네.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많이 입국을 해서 이런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017년, 16년도에 우리나라 네. 중국 관광객이 300만 명 정도 유입, 제 기억이 맞으면 네. 300만 명 이상 유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30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요. 뭐 중국이 이제 사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를 여행 규제 지역으로 이제 다 삼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뭐 300만 명까지 늘어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30만 명 수준에서 최소한 2~3배 이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같이 여행 규제가 동시에 해제가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더 많은 그 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 효과가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늘어난다는 부분들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반일 감정이 좀 확대가 된다라면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단체 여행을 계속 규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어쨌든 그 부분이 우리나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일 감정 이 분위기가 더 오래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금 중국이 지금 부동산 뭐 헝다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신용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면서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그러면 이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되는 시선을 좀 외부로 돌려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지금 타이밍에 맞게 반일 감정 쪽으로 좀 가는 거라면 조금 이게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오죽하면은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 그 중국 분위기를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말 쓰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좀 우리나라 지금 반한 감정도 썩 좋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감정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어차피 선택할 거면 일본보다는 한국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면 그래도 조금만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자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뭐 네. 중국 뭐 소비주 관련해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때 네. 당시에 많이 올랐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어떤 섹터 내에서 또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소비주 섹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요즘에 뭐 화장품들도 움직임이 네. 나왔었고, 뭐 면세점, 뭐 호텔,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면세점 관련해서 현대백화점을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을 좀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단 회사의 이미지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더현대 여의도에 있는 거 가보셨나요? 너무 좋죠. 가보셨나요? 이게 저도 몇 네. 번 가봤고. 약간 자연자연한 느낌이 네. 들잖아요. 이게 보통 백화점 하면 주말에만 몰린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는 평일에도 사람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네. 막 줄 서서 식당을 기다린다든가 하는 게 혹시 있고 틀이 있을 때 가보셨어요? 그때는 못 가봤습니다. 그때 사람이 장난 너무 많다고 해서 아니었거든요. 아예 네. 시도 자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거기에 보면 이제 지하 2층인가 1층에 팝업 스토어가 있는데 네. 이게 그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템이 계속 바뀌어요. 네. 바뀌면서 새로운 뭐랄까요 소비층을 유입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특정 계층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젊은 분들, 네. 어쩔 때는 뭐 조금 중장년, 어쩔 때는 외국인 대상으로 아예 팝업 스토어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뉴스로만 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라고 해요. 여기를 거쳐가는 것이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현대백화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면세점 하면은 명품 하면 신세계나 네. 뭐 롯데 그리고 일반 백화점 하면 뭐 롯데백화점을 많이 생각을 했고 현대백화점 딱히 생각하는 게 없었어요. 뭐 저희 때는 그 신촌에서
만나기 위해서 현대백화점 앞에 시계탑에 모여라 뭐 이런 거 말고는 네, 현대백화점 유명하죠. 오면은 네. 뭐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미지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젊어지고 있고 현대백화점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이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울렛 시장입니다. 네. 이 프리미엄 아울렛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뭐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로 나가는데 아울렛 있는 데로 가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옵니다. 쇼핑도 하고 애들 뭐 키즈 카페에서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갔다 오는데 또 이동 시간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유동 인구를 많이 흡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사업부라고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이 그 2017년인가 18년 정도에 1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면세 사업 부분을 면허권을 땄어요. 따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죽을 썼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9월인가요? 7월인가 9월인가 8월인가 9월 제가 정확히 9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9월부터 이제 그 공항에서 롯데 면세점이 빠지고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도 3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회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또 매출 성장 이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조금 다른 유통주들 대비해서 롯데백화점, 롯데 쇼핑이라든지 신세계 같은 거 보면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좀 반등을 했지만 현대백화점은 오히려 7월 달부터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 현대백화점 설명해 주시면서 뭐 더현대 얘기도 해주시고 신촌 현대백화점 뭐 유플렉스 얘기도 해주시니까 굉장히 저도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좀 와닿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2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6만 2천 원 정도 21선짜리입니다. 21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할을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또 이제 뭐 더현대와 또 신촌 현대백화점 얘기는 했는데 무역센터점의 경우에도 굉장히 뭐 매출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쵸. 이쪽은 어떤가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무역센터에 있는 게 이제 면세점 사업 부분 거기가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더현대라든지 무역센터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울렛 쪽으로 해가지고 주목을 하면 되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매트릭스 지누스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가구라든지 침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성장도 좀 꾸준히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현대백화점 짚어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그래도 장중에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53서대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강하게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8%대 강세를 보이면서 906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만 덜어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기술적 반등이 납부가대 종목군들 중심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 오늘도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해서의 매기가 좀 많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또 현대 기아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떠받들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좀 더 강했었던 것은 강해하고도 또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좀 나왔어요. 특히 에코프로 BM이 2에서 4% 조정이 나왔는데 코스닥 지수는 거의 한 0.7%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코스닥의 체감지수, 투자자분들의 체감지수는 좀 1%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온 부분들도 있지만
뭐 저출산의 어떤 대한 기대감으로 교육주들, 영유아 교육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또 그 무상교육이라든지 또 그 저출산 관련된 기업들, 물론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들, 뭐 하이브, JYP, 뭐 YG 엔터테인먼트 등도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좀 고르게 어제와 비슷하게 코스닥이 고르게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황에서 수급 양상을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보셨을까요? 수급은 뭐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나마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선물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여전히 코스피에 대해서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서 1,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할 정도의 그 저기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선물 쪽에서 꾸준하게 4천 계약 정도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오늘 한 4천 계약 정도 코스피가 많이 오른 게 없는 상황에서 4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 전개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환율은 또 약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좀 체크를 해 나가면 좋을까요? 최근 들어서 좀 오름세를 많이 보였었잖아요. 네. 뭐 환율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본다라면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르다가 최근에 조금 달러 인덱스가 그 103 정도로 잠시만요. 그 104까지 찍었다가 네. 어제 조금 눌림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채권 금리도 조금 하락을 하고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원화가 조금 강세를 띄는데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뭐 이게 엄청 좋아졌다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그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1250원 정도까지 50원대까지 했었던 것이 지금 한 달 만에 1130원대, 1340원대까지 거의 100원 가까이가 올라오고 이제 한 15원 정도 하락한 거라서요. 그래도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마감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3%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장비와 종이 목재 업종에서도 1%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니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4%대 오름세가 나타났네요. 그 뒤를 이어서 IT 소프트웨어와 SBC 제약 업종에서 2%대 강세가 관찰됐습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감을 했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익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순환매가 너무 빠른 요즘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께서는 지수 바닥을 확인하고 소외된 기업을 찾아보자라고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약한 수급 강도 속에 관망과 수급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의견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은 이틀 연속 반등을 성공을 했죠.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요. 코스닥이 네. 아니라 코스피 기준으로 이틀 연속 오른 거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닥도 일단은 뭐 코스닥은 워낙 이제 종목별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다르긴 합니다만 코스닥도 아마 이틀 연속 오른 거는 아마 지난번 그 8월 9일 그때 제외하고는 오늘처럼 강하게 상승한 거는 되게 오랜만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바닥을 탈피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2,670포인트대에서 2,480포인트대까지 거의 한 18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워낙에 큰 이벤트들이 좀 있었죠. 엔비디아라든지 잭슨홀이라든지.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1일 천하를 끝났고 오히려 잭슨홀 이후에 이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일부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도주는 아직은 없다 생각하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라 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 2,600포인트, 2,650 이렇게 가면은 뭐 오르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상당히 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기간 조정을 조금 더 주는 모습. 그러면서 이번 주가 마무리된다라면 다음 주 9월 달에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모습이 꼭 무조건 상승이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간 조정을 주면서 1차 가격 조정, 2차 기간 조정 이후의 흐름은 조금 더 상방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조금씩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혹은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주식을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그동안 좀 사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좀 모아가신 전략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자동차, 뭐 조선,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눌렸을 때 조금 더 주식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네. 의견이시네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번 달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좀 선방했었던, 그러니까 이게 선방했다고 말을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게 자동차 쪽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동차가 최근에도 보면은 반등 주려고 할 때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좀 모아가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추세가 살아있는 건 미용 의료 쪽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조금은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면 이게 좀 조금 연성성을 띄워준다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9월 달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섹터별로도 좀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반도체주는 사실 오늘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또 SK하이닉스의 경우는 2%대 강세를 보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은 삼성전자도 더불어서 함께 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주가하고 똑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주가 지수가 최근에 좀 기간 조정 들어갔고 삼성전자도 계속 66,000원, 67,000원에서 매매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오르면 다시 한번 7만 원 언저리까지는 오르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 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엄밀히 따지면 뭐 박스가 상단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만 원대에서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이 한 11만 원. 네, 11만 5천 원, 상단이 12만 5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 박스권에서 지금 3개월 정도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방향은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하면 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를 매매하시겠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게 맞는 거고 시장하고 좀 비슷한 수익률을 좀 기대하겠다 한다라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조금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수익률을 원한다면 SK하이닉스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조금 더 큰 수익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시장이 올라서 반도체 섹터가 조금 더 시장을 좀 주도해 준다면 아무래도 하이닉스 쪽이 조금은 더 힘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흐름을 보니까요.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합병 네.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다가 네. 오늘은 3사가 동반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 상승 모멘텀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사주 매입 소식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좀 떠받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정진 회장이 뭐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 얘기도 좀 있었고 또 그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뭐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거 또 개발 중이다 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역시 이제 합병 이슈예요. 이번에 좀 제외가 된 것이죠. 네. 하지만 6개월 뒤에 순차적으로 합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렸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롯데관광개발과 오르비텍, 투비소프트를 짚어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롯데관광개발과 오르비텍은 추가 하락시에 매수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현대백화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반일 감정이 확대되는 가운데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모멘텀들도 있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승부수로는 미용 의료와 조선, 자동차, 반도체주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